자, 이겁니다. 자, 차트로 봤어도, 그죠? 코스피 지수의 차트로 봤어도, 뭐, 며칠 동안,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작대기가 5개 생겼는데, 6개 생겼습니다만은, 작대기 6개, 소위 말해서,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어제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까지, 일주일 내내,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봐서 구름 위니까 구름 위니까 상승세인 것은 분명한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의 균형 상태가 약간의 균열이 온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하락세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야말로 애매하고도 모호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이어지고 있죠.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FOMC 미팅하고, 그죠? CPI가 나오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플러스 12월 달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FOMC가 지나고 CPI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시장은 다시 뭔가 방향을 잡을 거다. 위든 아래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로서는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위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1번 파동, 2번 파동, 여기가 3번 파동, 지금 움직이는 게 4번 파동이면 다시 올라가는 5번 파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단순한 주관적인 엘리어트 파동도입니다만은 구름 일목기로 봐서도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락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죠? 더구나 뭐 후행 스팬이 내일 되면 옆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그럭저럭 후행 스팬도 그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만간 현재 구름이 얇아지고 있죠. 그죠? 구름이 얇죠. 그죠? 구름이 얇을 때, 더구나 구름의 색깔이, 구름 색이, 자, 이게 음운에서 이게 양운으로 구름 색깔이 바뀌죠. 그죠? 구름도 얇고, 그 다음에 구름 색깔이 바뀔 때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를 한번 보시면은 구름 색깔이 바뀌면서, 그죠? 구름 색깔이 바뀌면서 주가가 와장창창창 급락한 적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때를 전후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거꾸로 힘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색깔이 바뀔 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름의 색깔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고 이때, 그리고 다시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뀔 때, 이때가 무언가 시세가 크게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재 구름이 얇고, 그 다음에 구름의 색깔이 바뀔 때, 이때가 과거의 이때나 이때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아래쪽일 것 같습니까? 위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쪽에다가, 상승할 쪽에다가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물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FOMC와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일진 광풍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미 주가가 별배 없으면서 FOMC 나지는지 CPI가 주가에 나름대로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뭐 FOMC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CPI가 다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또 당장 또 높게 나와가지고 뭐 FOMC의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그럴 위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CPI나 FOMC의 불확실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벤트 전까지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만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시장이 방향을 잡으리라. 그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방향이 높게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바이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
그죠? 나스닥 지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보다시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야금야금 구름 바깥으로 나가려고 힘을 쓸 공산이 높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고, 뭐 하이닉스는 내년도 올해 벌써 4분기에 1조 5천억 적자이고 내년도에는 5조 적자이고, 그죠? 삼성전자 그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이 날 거다라는 우울한 이야기들이 뭐 조간신문에 오늘 도배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실적이 나쁘리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오늘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인데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죠. 그렇죠? 물론 기준도 밑에 내려왔으니까 시세가 상승이 아니라 균열이 온 거다. 시세의 균형에서 상승 일변도에서, 이 상승 일변도에서 약간의 균열이 온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떻고, 그죠? 반도체 업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영부영 200원이라도 오른 거고요. 그걸 외국인들이 샀던, 기관들이 샀던, 개미들이 샀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미들이 사면은 기관들은 팔게 돼 있고, 일반인들이 팔면은 외국인들은 사게 돼 있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게 돼 있는데, 이 시장에서의 세력 균형에서 그래도 주가가 뭐 실적이 반토막이 나네, 적자가 나네, 업황이 안 좋네, 그런 이야기가 나면서도 주가가 나름대로 6만원 언저리에서 버티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아래쪽에서의 매수세, 이게 구름으로 대표되는 지지선, 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넥타이 맹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넥타이 맹거는 이게 사실은 강의가 아니고 오늘 그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넥타이뿐만 아니고 지금 잘 보시면, 제 얼굴을 잘 보시면 넥타이 플러스 여기다가 메이크업까지 해놨어요. 화장까지 했어요. 화장까지. 그래서 머리도 헤어. 머리도 좀 찢고 뽑고 하고요. 여기다가 뭐 건지건지 무르고 뭐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오는 바람에, 촬영하고 허겁지겁 오는 바람에 한 5분 방송을 늦었고, 그래서 화장도 안 지우고 이래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넥타이가 맨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오늘 방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3시에, 3시란다. 오늘 낮에, 원래 목요일 날이 제가 매일 마니터데이에서 방송하는 날인데, 오늘은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나오는 출연자가 뭐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화요일 날 하루 더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에도 방송하긴 했어요. 근데 마니투데이 텔레비 방송할 때는 굳이 넥타이 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지 않는데, 오늘은 그보다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죠? 어워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넥타이 맸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anyway,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냐? 코스피 시장 본다면, 뭐, 내년도 경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불황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것은 시장이 다소간 좀 불안해 하면서, 소위 FOMC를 바라보고 불안한 상태가 주가에 반영되고는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 그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 뭔가 시장이 위쪽으로 돌아서기 위한 용트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때까지 우리는 내내 일봉으로 봤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에, 현재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일봉과 주봉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니까, 그죠? 일봉은 이미 구름 위에 와 있죠.
그죠? 일봉은 구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은 현재 우리 주가 구름 위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일봉은 구름 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주봉은 현재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구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봉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3316에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구름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전에 단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간 때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봉은 아직까지는 구름 아래 있지만 그러나 현재 기준선은 돌파했죠. 그죠? 그리고 일봉은 당연히 구름 이거보다 좀 더 빠르니까 구름 위에 와 있고 기준선을 위로 올라가다가 다소간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만은 이 조정이 이렇게 주봉상으로 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6가지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한선 돌아섰고요. 주봉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절한선이 두 개가 만날락 말락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랐습니다. 현재 4가지 단계까지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가 주봉상으로 봐서 3316부터 출발해서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제 2가지가 남았죠. 2가지. 주봉상으로 봐서 2가지 남았습니다. 뭐 있습니까? 후행 스팬이 확연하게 캔들을 넘어서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밖으로 넘어서는 거 2개가 남았죠. 그래도 우리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6가지 단계 중에서 4가지 단계는 지나가고 있고 주봉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고 이제 5가지, 6가지, 이 5가지 이것도 조만간 곧 이제 기준선,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곧 이제 5가지 단계까지 지나가고 나서 6번째 단계까지 구름을 넘어서 이런 정도까지 서서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기준선 위로 올라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제는 이까지가 하락 추세라 그런다면 여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상승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두르면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두르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대세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서 빨리 하기보다는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구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일봉으로 볼 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6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지나고, 절한선이 2번째로 돌아섰고, 2개가 교차했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섰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서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쳤죠. 그러니까 이미 추세는 상승세로 확연하고,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상승세의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하리라. 파동으로 봐서는 여기가 4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봉도 일봉이 이런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주봉은 조금 그보다 민감도가 좀 늦으니까 주봉이다 보니까 순서상으로 봐서 일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로 주봉이 움직이는데 주봉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추세가 하락하였다가 그죠? 추세가 하락세로 보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 6가지 단계 중에서 현재 몇 가지 단계? 4가지 단계를 거쳤고 5번째 단계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5번째 단계 그리고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는 6번째 단계가만 된다면 3316부터 2200까지의 하락세는 끝나고
이제 확연하게 상승세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당장의 시간에 상승할 것 않겠고 구름을 넘기는데 역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시장은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차트로 봐서도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느긋하게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시간을 끌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후행 스페인 주가가 캔들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시장의 균열 상태로 왔으니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추세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위쪽이다라고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조만간 구름 아래니까 이또 마찬가지 추세가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이 돌아서고 교차하고 주가가 구름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그죠?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왔고 이렇게 여기만 지나고 나면은 그죠? 요거만 구름만 넘었으면은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 쪽으로서는 모든 단계를 다 거치니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지. 그죠?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은 별볼이었고 어제도 별볼이었고 그저께도 별볼이었고 주가는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시장은 원래의 방향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예. 됩니다. 외국인이라 그래서, 그죠? 외국인이라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한 통속은 아니죠. 그죠? 한 통속은 아닙니다. 한 통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위로 보는 놈도 있고 아래로 보는 놈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뷰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인버스 사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단타 목적이고요. 단타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해징 목적이죠. 그죠? 해지 목적이죠. 이 단타 목적은 알다시피 아래쪽을 베팅해가지고 단타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시장에 별볼 없으니까 단타 목적이고 또 하나 해지 목적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오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아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들이 매도하면 걔들이 외국인들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더욱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악재가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삼성전자를 팔면은 스스로 지 발등에 지가 도끼로 찍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 못 팔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분량 중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몽땅 다 팔 수는 없죠. 결국은 일부밖에 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10을 팔았다 했습시다. 10을 팔았다고. 그럼 10을 팔았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팔지 않고 있는 나머지 90의 주가를 얘들이 팔므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지가 매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를 더욱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되니까 이게 또 선택하기 어려워요.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적이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일수록 LG 엔솔일수록 SK 하이닉스일수록 시가총액이 비쌀수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당장에 뚜렷하게 상승할 비전도 없어. 그렇다고 하락할 비전도 없어.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긴 해야 되겠는데 1번 삼전 매도를 매도한다. 알다시피 이거는
발등 찍기라. 재발등기. 재발등을 찍는 거는 게 못해.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버스를 사는 거죠. 인버스 산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인버스를 산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들 인버스 산다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재발등을 찍는 결과 아니니까 해치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개미들은 해치 운운하면서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해치 운운하면서 인버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바보천치 같은 겁니다. 바보짓입니다. 왜 바보짓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쩌면 됩니까? 팔면 돼. 매도하면 돼. 매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치한다고 인버스 사는 것이야말로 다 쓸데없는 짓이죠.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왜 못하느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팔면은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10밖에 못 팔고 나머지 90은 못 파는데 자기가 팔았다는 것 때문에 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파는 거지.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 있어요? 1조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까? 5조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해치 운운하면서 인버스 사는 거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팔면 돼, 팔면. 하지만 개미들은 팔면 되지만 기관들은 팔 수가 없으니 인버스를 해치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징이지. 딴 거 특별하게 이유를 다른 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는 건 영향이 없을까요? 왜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후행 스팬이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내일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한, 내일 급등해도 이렇게 되겠죠. 후행 스팬이 이쯤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는 안 될 거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떨어지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재 후행 스팬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급등해도 마찬가지고, 설령 급등을 할지라도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얘가 캔들 밑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얘가 캔들 밑으로 파고들어야 되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막강한 저항선이 되겠죠. 따라서 주가도 이 위에서 막강한 저항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코스피입니다만은 저항을 받겠죠. 대신에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을 받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아래쪽에는 또 구름이라는 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구름이 지지고 버티겠잖아.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은 좀 더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 올라가면은 이 위에서는 후행 스팬이 당장 보면은 올라간다면 이 위부터 버티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위쪽은 좀 여력이 있죠. 그죠? 반면에 아래쪽에는 구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좀 더 오픈되어 있다. 위가 좀 더 열려 있다. 이만큼 열려 있다. 이게 올라가면은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이 근처에서 버벅거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후행 스팬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 되면은 결국은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것들이 저항이 될 테니까 이 위가 당장의 저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뭡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만큼은 여력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로되 요만큼의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당장에 부정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래쪽에는 구름이 지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비교적 뭡니까? 바닥이 탄탄해 보인다. 그죠? 탄탄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긴급 뉴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죠? 이거네요. 금융통화위원회께서, 뭔지 모르겠는데, 금융통화위원회께서 물가 압력의 확대, 물가 압력 때문에 경계 단기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찌 된다고요? 매우 신중하자라고 어떤 금통위원이 주장했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가 긴급 뉴스로 뜨네요. 어떤 분인지 볼까요? 그거네. 금통위 의사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1월 달에 금통위 의사록에 보니까 그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회 어떤 분께서 현재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신중하게 하자. 물가 때문에 금리 오르는 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그 이상현 총재가 한국은행은 정부로서는 독립되어 있지만 FOMC하고는 독립 안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금리 올리면은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됐습니다. 왜? 환율 때문이죠. 그죠? 환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돌에 있는 달러 자금들이 해외로 우 빠져나갈 거, 그게 우려됐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도망가는 달러를 잡으려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원화 금리를 억지로라도 올렸어야 했어. 지금은 환율이 1,300원대잖아요. 그죠? 심지어 1,200원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이 환율 부담 때문에, 그죠? 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소간 좀 압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다소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나오네요.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로 인해 가지고 보합을 보였지만 환율은 1,306원대로 떨어졌네요.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더 이상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환율이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와장창 팔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더 올라가고, 환율이 1,300원, 1,400원, 1,500원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은 이상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추세가 그전까지의 상승세가 이거부터는 뭡니까? 확실하게 하락세로 바뀌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반등하는 근본적으로 추세는 대세는 하락세이고, 그죠? 중간중간에 도중에 가끔 하락에 따르는 반등이 나타날 따름이죠. 그죠? 가끔 하락에 따르는 반등이 나타날 따름이지, 이게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대세는 상승세고 하고 중간중간에 가끔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보다시피 이 구름을 위에 있을 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추세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통위원회 말씀도 환율 이야기는 걱정 없고, 그죠? 환율은 이제 걱정 없으니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신경 쓰자. 경기가 안 좋지 않냐.
영끌들 금리는 바람에 주담대 올라가는 바람에 미치겠다. 그죠?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계속적인 하락세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상하이 지수 뭐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그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보일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준선 근처까지 오든지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예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하이 지수에 혹시 관심 있다 그러면은 뭐 상승한 근본적으로 수세는 상승세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 놓으면은 뭐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WTI는 유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적인 하락세죠. 그죠? 매일매일 유가는 하루 지날 때마다 그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70달러까지 처박혔다가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72달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숫자는 하락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유소 자동차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굳이 만땅 넣을 필요 없죠. 조금은 넣어도 됩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기름값도 떨어질 테니까 환율도 떨어지고 기름값도 유가도 떨어지는데 기름값 단가가 리터당 단가가 오를 요인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기름값 올리고 유가가 오르면은 WTI 유가가 오르면은 기름값 올립니다만은 지금은 환율도 떨어져 해외 시장에서 WTI도 떨어져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올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물가에도 그만큼 부담이 덜 되겠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미국도 미국이고 둘 다 유가의 하락은 시장으로 봐서는 뭐 나쁜 뉴스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그냥 전향입니다. 그냥 전향. 시장은 계속 옆으로 기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CPI 그 다음에 또 뭡니까? FOMC가 시장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 때문에 그 시장은 이제 죽은 듯이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시장은 서서히 저로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야기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사실은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없어가지고 개별 주식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업종 지수 중에서 아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보면서 나중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 업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구름 바깥에서 여전히 상승세 있지 않냐. 그죠?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대만에 그 우리 삼성전자와 똑같이 뭡니까? 그 경쟁업체로 이야기하는 대만의 타이완의 TSMC의 주가를 본다면 TSMC입니다. 이게 TSMC입니다. TSMC 주가를 본다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락세였다가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는 기준선 위에 있고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잘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없나요? 마이크론까지 쳐야 되는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현재 나갔다가 잘 버티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소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TSMC 주가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삼성전자가 기준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 정도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쁘게 보기가 그렇지 않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또 다르죠. 그죠? 또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감산하지 않고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일 수가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감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적이 내년도도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차트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구름 위에서 계속 가고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 아래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은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불안하고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TSMC라든지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런 종목의 주가를 보건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니투데이요. 제가 질문을 못 봤는데, 마니투데이, MTN TV라고 있죠. 그죠? 마니투데이. 각, 케이블마다 방송이 다르니까 모릅니다. 마니투데이에 항상 매주 목요일 날 11시 35분에서 50분에 제가 화상으로 출연을 합니다. 직접 스타디오 가지 않고요. 그냥 전화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전화로 차트를 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마니투데이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원래 화요일 날은 방송 안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합니다만은 화요일 날 방송 안 하는 날인데 화요일 날 나오는 사람이 출연자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그죠? 빵꾸 나오시 속된 말로 땜빵으로 오늘은 제가 방송했습니다만은 매주 목요일 날이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정권 방송 많잖아요. 그죠? 정권 방송에 한경와우도 있고, 그죠? 한경도 있고, MBN도 있고, 그죠? 또 뭡니까? 또 뭐 있나?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엔 제가 나갑니다. 동주님 질문을 제가 잊어봤습니다. 예. 자.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약간 다소간 균열이 나고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런 상태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요즘 그런 상태인데 카카오도 결국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는 대명천지 좀 더 성승 속도가 힘을 붙지 않겠냐. 물론 이렇게 당장 이렇게 빡 가지는 않겠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하간 간에 구름만 나가면은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찬스가 상승 속도에 힘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 구름 하단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여전히 관망이죠. 그죠? 관망입니다. 셀트리온은 볼 거 없고요. 셀트리온 여기도 기준선을 넘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LG화학 여기 잘 버티고 있죠. LG화학 삼성 SDI 여기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는 어제 잘 파셨잖아요. 그죠? 어제 매도보다 오늘 주가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몸통이 그런 대로 캔들이 구름에 붙어 있으니까 구름에 붙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되버리면은 몸통이 캔들이 구름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시라도 빨리, 그죠? 한시라도 빨리 그래도 매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LG엔솔 마찬가지죠. 그죠? LG엔솔 보나마나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름에서 떨어질락 말락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름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럴 때 RSI는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텐데 이때를 매수의 타임으로 봐야지 지금을 매수의 타임으로 보기에는
이거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은 서둘러서 바닥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LG엔솔. 그 다음에 JYP,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HYP, JYP. 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좋은데, 상승 추세에서 좋은데, 위쪽으로 수렴이 달렸으니까 아마도 조정은 좀 있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구름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 그죠? 간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간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라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로 어제 길다란 수렴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내내 하락세가 나타나죠. 음선이죠. 그죠? 이게 조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선 근처까지 왔다가 여기서 뭔가 힘을 받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 모르겠고요. 신규 매수를 노린다면 계속해서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 놓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이브. 제가 요새 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밖에 나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려서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 놓으면은 역시 안전한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외 종목들 테슬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삼성, SDI며 LG화학이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힘을 못 쓰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한 소위 이런 것도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2차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겠냐. 당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부진의 소위 원흉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테슬라만 보더라도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내 하락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이야기할 때 코스피 지수가 과거에 주봉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봉으로 봐서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코스피는 단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 주봉상으로 봐서 코스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소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제 초기 단계다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아직도 그런 상황 아니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단 한 번도 기준선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락폭이 커지리라고 우려된다. 그죠?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테슬라는 여전히 관망, 내지는 포지션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보았습니다만은 뭡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마존 여전히 기준선 밑에, 구름 밑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애플. 최근 들어서 애플은 그 중국 공장이 감산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역시 다소간 주가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존보다는 낫고요. 그래도 테슬라보다는 낫죠. 그죠? 그러니까 팡 종목 중에서 애플인 그나마 나름대로 좀 돌아서려고 힘을 써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을 둔다면 이 뭡니까? 이거 애플은 그래도 오늘 기준선 위로 싹 올라왔으니까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조금 한번 사볼까라는 정도로 이거는 그야말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죠? 관심을 기울일 만한 종목이죠. 그죠? 다른 종목들은 뭡니까?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관심을 기울일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참 일목균형표가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목균형표 이게 없다면 지우고 한번 싹 지우고 본다면 여기서 올라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비질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본다면은 왜 이 구글이, 그죠? 구글이, 알파벳이 왜 잘 가다가 $100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비질거리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다가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딱 갖다 붙이면 아, 이게 구름이구나. 아, 구름 하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마존이래. 뭐죠? 알파벳, 구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후행스패는 캔들 위로 올라왔고,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기준선에 계속해서 구름 하단에 저항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름 안으로 진입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예상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이나마 이제 구름 안으로 접어들 때 물량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추이를 보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약간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약간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마존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사서 그저 매수한다는, 관심은 뭐 그냥 보는 건 좀 좋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무도 안 한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안 한다와 보여집니다. 했나요? 뭐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세요. 그 기준이 복잡할수록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단순하고 명료한 거로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칼같이 거래하면은 먹을 때는 많이 먹고 깨질 때는 조금 깨지고 항상 벌진 않지만은 조금 깨지고 많이 먹고 조금 깨지고 많이 먹고 벌고 깨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량이 점점점 플러스가 수익이 늘어나면서 잔고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준이 명료해야 자신을 속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매수 찬스고 누가 보더라도 매도 찬스고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손해봤을 때 팔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봤을 때 팔아야 되는데 혹시 호재가 없을까? 혹시 다른 차트는 뭐라 그럴까? 혹시 주봉은 괜찮냐? 혹시 MACD는 어떨까라고 다른 지표를 기웃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안 팔고 버틸 만한 뭔가 핑계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핑계거리를 처음부터 원천봉쇄해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게 그게 결국은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내 말씀드리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비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비전. 그죠? 비전. 비밀스러운 비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뭡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마우스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마우스에 손이 가게 되어 있고 저절로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쌓인 게 지속 가능한 거래가 투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내일 지나고 나서, 그죠? 내일 FOMC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CPI하고 FOMC 미팅이 끝난 다음에 닷 플러스를 보면서 뭔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전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역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언제라도 환영하니까 언제라도 말씀하시고요. 아니면은 오늘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빴습니다. 아침에 MTN 나갔죠. MTN 방송 하자마자 후닥닥 그 스타디오 뛰어갔죠. 뭐 영상 찍었죠.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찍었죠. 끝나고 또 후닥닥 와가지고 또 이거 방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하루가 아주 바쁘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연말을 맞이해서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